그날 나는 아내의 휴대폰에서 그 메시지를 봤다. 오빠, 오늘 밤 우리 집에서 만나요? 남편은 출장 중이잖아. 발신자는 내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넌 그냥 평범한 샐러리맨일 뿐이야. 나 같은 여자가 왜 너 같은 놈과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아내가 친구와 주고받은 대화 속에 숨겨진 그 말은 내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 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서울의 번화한 아파트, 20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불빛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10년 결혼 생활, 아이 하나 없이 버텨온 세월이 한순간에 먼지가 됐다. 왜 나일까? 왜 나를 배신한 걸까? 머릿속에서 그 질문이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다. 그냥 사실이었다. 아내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고 친구는 나를 이용한 도구로 봤을 뿐. 나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저녁을 준비했다. 아내가 돌아오자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다. 오늘 일 어땠어? 그녀의 대답은 여전했다. 피곤해. 빨리 먹고 쉬자. 그 밤, 우리는 한 침대에서 잤다. 그녀의 등 뒤에서 나는 눈을 뜬 채로 밤을 새웠다. 복수를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나는 기다려야 했다. 왜냐하면 서둘러서 무너뜨리면 나도 함께 무너질 테니까. 다음 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서 있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처럼 속으로 썩어가는 사람도 있을까? 회사에 도착해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나, 코드를 짜는 일상이 갑자기 무의미해졌다. 동료들이 웃으며 커피를 권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 모든 게 가짜야. 결혼도, 우정도, 직장도. 아내의 이름은 지은, 35살. 나보다 2살 많지만 항상 젊고 매력적이었다. 친구는 민준, 대학 동기. 우리는 셋이서 자주 만났다. 술자리에서 민준은 항상 나를 칭찬했다. 형, 정말 대단해. 그런 아내를 얻다니 이제 그 말이 비웃음으로 들렸다. 지은은 화장품 회사 마케터, 민준은 광고 에이전시 대표. 그들은 나보다 성공적이었다. 나는 그냥 평범했다. 그게 문제였을까?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지은이 먼저 와 있었다. 오늘 민준 오빠가 와서 저녁 먹자고 해.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의 속으로는 이를 갈았다. 그날 저녁, 셋이서 식탁에 앉았다.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형, 요즘 어때? 회사 괜찮아.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럭저럭 지은이 웃으며 민준의 팔을 툭 쳤다. 오빠, 나랑 같이 일하자니까. 그 장면이 머릿속에 새겨졌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나를 배신했지? 지은은 왜 나를 선택했나? 결혼할 때 그녀는 말했다. 너랑 있으면 안정돼.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았다. 나는 그녀의 안정망이었을 뿐 민주는 열정이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 소송. 그건 너무 쉽다. 그들은 돈이 많다. 나는 패배할 테다. 아니, 나는 그들을 무너뜨려야 한다. 천천히, 그들의 세계에서. 며칠 동안 나는 관찰했다. 지은의 일상, 민준의 스케줄.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의 연결고리를 찾았다. 지은의 인스타그램, 민준의 페이스북.
그들은 조심스러웠지만 흔적이 있었다. 좋아요, 댓글. 나는 그걸 캡처했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회사에서 코드를 짜듯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단계, 그들의 약점을 찾기.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웃었다. 지은에게 사랑해라고 말했다. 민준과 맥주를 마셨다.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었다. 밤마다 거울을 보며 물었다. 너 아직 살아있나? 대답은 없었다. 그냥 버텼다. 왜냐하면 복수는 생존의 유일한 이유가 됐으니까. 임랭 콩큐독 AI, 토이넨라. 침묵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 뿐. 나는 민준의 회사를 조기 시작했다. 광고 에이전시, 클라이언트 목록. 해킹은 아니었다. 그냥 공개 정보. 하지만 나는 프로그래머다. 연결된 점들을 찾을 수 있다. 지은의 회사도. 그녀의 프로젝트, 민준과의 콜라보. 그게 시작이었다. 나는 그들의 비즈니스를 엮어갈 계획을 세웠다. 그날 저녁, 지은이 말했다. 요즘 너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나는 웃었다. 아무것도. 이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시작한 거야? 이제 내가 끝낼 차례. 시간이 흘렀다. 2달째, 나는 여전히 그들의 배신을 속으로 삼키고 있었다. 매일 아침, 지은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 그녀의 대답은 무심했다. 응, 그 무심함이 나를 더 자극했다. 왜 나를 무시하나?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 그건 핑계다. 그녀는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냥 편안한 선택지였을 뿐. 회사에서 나는 변했다. 동료들이 눈치챘다. 요즘 집중이 안 돼 보이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코드를 짜는 대신 계획을 다듬었다. 민준의 에이전시, 최근 대형 클라이언트와 계약했다. 지은의 회사와 연계된 프로젝트. 나는 그걸 이용할 수 있었다. 익명으로 클라이언트에게 팁을 보냈다. 그 에이전시, 내부 문제가 있어요. 증거는 없었다. 그냥 소문.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 소문은 치명적이다. 민준이 전화 왔다. 형, 요즘 이상한 소문 들었어?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미팅 취소했대. 나는 놀란 척했다. 정말. 왜?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작은 시작.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나를 친구로 봤으니까? 지은도 마찬가지. 그녀는 요즘 피곤해 보였다. 회사 일이 바빠. 나는 걱정하는 척 안아줬다. 쉬어. 그녀의 몸이 굳는 걸 느꼈다. 그게 나를 더 화나게 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나는 생각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나? 그냥 이혼하고 끝내면 되지 않나? 하지만 그건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 테다. 나 혼자 고통받을 테다. 아니, 나는 그들을 파괴해야 한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도 변하고 있었다. 거울 속 남자가 낯설었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웃음이 가짜가 됐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지은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유추했다. 쉽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10년 동안 봤다. 생일, 좋아하는 숫자. 결국 들어갔다. 그 안에는 민준과의 대화가 가득했다.
사진, 메시지. 사랑해, 오빠 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그걸 저장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을 거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한 주 후, 민준의 회사가 흔들렸다. 클라이언트 하나가 이탈했다. 그는 나에게 털어놨다. 형, 어떻게 하지? 이게 왜 이러지? 나는 위로했다. 힘내라의 속으로는 웃었다. 내가 나를 배신한 대가야? 지은도 불안해졌다. 우리 회사 프로젝트가 취소될지도 몰라. 나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한 짓이었다. 익명 게시판에 소문을 뿌렸다. 그 에이전시, 불법 광고 의혹 있어. 내 심리가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분노였다. 이제는 차가운 계산. 나는 그들을 관찰하며 즐겼다. 지은의 표정, 민준의 초조함. 그게 나를 살아있게 했다. 하지만 밤에 악몽을 꿨다. 내가 그들을 죽이는 꿈 깨어나서 물었다. 너 미쳤어? 대답은 없었다. 그냥 계속했다. 왜냐하면 멈추면 내가 무너질 테니까. 지은과 민준이 만나는 걸 알았다. 호텔. 나는 추적 앱을 설치했다. 불법. 상관없다. 그들은 나를 먼저 파괴했다. 그날 나는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다. 나오지 않았다. 그냥 봤다. 그들의 행복한 얼굴. 속으로 맹세했다. 곧 끝날 거야. 3달째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준비.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증거를 모았다. 재정 기록, 불륜 증거. 한국 법은 불륜에 엄격하다. 위자료, 재산 분할.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다. 그들의 명예를 무너뜨릴 거다. 사회에서. 민준이 다시 전화 왔다. 형, 회사 위기야. 투자자들이 빠져 나는 도와줄게 라고 말했다.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그의 회사를 더 흔들기? 지은도 울었다.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는 안아줬다. 내가 있잖아. 그 순간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의심하나? 좋다. 긴장감을 더할 테다. 내 내면이 갈라지고 있었다. 한쪽은 복수를 원했다. 다른 쪽은 그만두라고 속삭였다. 너도 괴물이 돼. 하지만 무시했다. 임랭 나 죽음이다. 행동만이 살길. 4달째. 이제 그들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었다. 지은이 집에서 울었다. 민준 오빠 회사 망할지도 몰라. 나는 위로했다. 왜?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그냥 울었다.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내가 한 짓 투자자들에게 익명 메일. 민준 대표, 사생활 문제로 집중 못해 증거 첨부. 불륜 사진 일부. 불러 처리해서. 민준이 찾아왔다. 형, 누가 나를 노리는 것 같아. 그의 눈에 공포가 보였다. 그는 똑똑했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누구일까?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네. 속으로는 생각했다. 바로 나야? 내가 나를 배신한 데가? 나는 더 대담해졌다. 지은의 회사에 소문을 퍼뜨렸다. 마케터 지은, 상사와 불륜, 아니, 민준과. 하지만 회사 안에서 퍼지면 치명적. 그녀의 상사가 불편해할 테다. 한국 직장 문화, 명예가 중요하다. 그녀는 승진 기회를 잃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녀의 물음에 나는 눈이 없네라고 말했다. 내 심리가 더 어두워졌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웃음이 나왔다. 미쳤나? 아마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각 단계마다 나의 일부가 죽었다. 인간성. 이미 잃었다. 지은을 볼 때 사랑이 아니라 증오만 남았다. 민준이 의심했다. 형, 요즘 이상해. 우리는 술집에서 만났다. 뭐가? 그는 눈을 피했다. 모르겠어. 그냥 나는 웃었다. 너 피곤해서 그래.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누가 우리를 노려. 똑똑한 놈. 하지만 늦었다. 나는 그의 회사를 무너뜨릴 다음 수를 준비했다.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연락. 민준 에이전시, 세금 탈루 의혹 거짓. 부분적으로. 나는 기록을 조작했다. 프로그래머로서. 지은이 물었다. 너, 민준 오빠랑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아니라고 했다.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보였다. 좋다. 이제 그녀도 느낀다. 배신의 고통을. 5달째. 민준의 회사 파산 직전. 그는 은행 대출을 받으려 애썼다. 나는 그걸 막았다. 은행 지인에게 팁. 그 사람 위험해. 지은은 실직했다. 회사에서 잘났어. 울면서 말했다. 나는 안아줬다. 내가 키워줄게. 하지만 이혼 서류를 준비 중이었다. 내 내면 갈등이 심해졌다. 밤에 꿈에서 지은이 빌었다. 미안해. 이 깨어나서 물었다. 용서할까? 아니. 그녀는 나를 파괴했다. 계속해야 한다. 민준이 대면했다. 형, 너지. 그의 눈이 붉었다. 뭐가? 그는 소리쳤다. 모든 게 너 짓이야. 나는 부정했다. 미쳤어. 하지만 그는 알았다. 증거 있어. 블러프였다. 나는 웃었다. 그럼 경찰 불러. 그는 주저했다. 왜냐하면 불륜 증거가 나한테 있으니까. 그날 밤 나는 계획의 절정으로 갔다. 소셜미디어의 폭로. 익명으로. 불륜 증거, 사업 비리. 한국 사회, 스캔들은 치명적. 그들의 삶이 끝날 테다. 하지만 나도 아팠다. 이게 나인가? 괴물이 됐다. 하지만 후회. 없다. 그들은 먼저 시작했다. 6달째. 폭로 후 세상이 뒤집혔다. 민준의 회사 파산. 그는 빚더미에 앉았다. 지은은 명예 실추. 소셜미디어에서 욕설이 쏟아졌다. 불륜녀, 배신자. 그녀는 집에 틀어박혔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울면서 물었다. 나는 모르겠어 라고 했다. 속으로는 만족했다. 민준이 찾아왔다. 형, 제발. 그만해. 그는 무릎 꿇었다. 뭐라는 거야? 나는 모르는 척했다. 그는 울었다. 알아. 내가 한 거, 증거를 내밀었다. IP 추적. 똑똑한 놈. 경찰 갈까? 나는 웃었다. 가봐. 불륜 증거도 같이. 그는 주저했다. 사회적 죽음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명예 잃으면 끝이다. 그는 떠났다. 패배자처럼. 지은이 알았다. 너지. 그녀의 눈에 증오가 보였다. 뭐, 그녀는 소리쳤다. 모든 게 내 짓이야. 나는 인정했다. 그래. 그녀는 충격받았다. 왜? 내가 먼저 배신했으니까?
그날 우리는 싸웠다. 그녀는 울며 빌었다. 미안해. 실수였어. 하지만 늦었다. 나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서명해 그녀는 떨며 썼다. 위자료, 재산 대부분 내 차지. 법이 나를 도왔다. 하지만 승리는 쓰라렸다. 밤에 혼자 빈집에서 나는 물었다. 행복해. 대답 없음. 복수는 공허했다. 나의 일부가 죽었다. 친구 이름, 아내 이름. 하지만 그게 대가다. 민준이 다시 왔다. 형, 끝내자. 그는 권총을 들었다. 가짜. 모름. 나는 무서웠다. 내려놔. 그는 울었다. 내가 망쳤어. 나는 말했다. 너희가 먼저. 그는 쏘지 않았다. 그냥 떠났다. 내 심리가 무너졌다. 불안, 죄책감. 하지만 후퇴 안 함. 이제 끝낼 차례. 지은이 병원에 갔다. 우울증. 나는 방문했다. 미안해. 그녀는 고개 저었다. 너 괴물이야. 맞다. 됐다. 복수의 대가. 나도 지불중. 하지만 멈추지 않음. 왜? 살아야 하니까. 7달째. 이혼 완료. 지은은 떠났다. 빈 아파트. 민주는 파산 신청. 그의 삶 끝. 하지만 그는 포기 안 함. 나에게 매일. 내 차례야. 위협.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불안했다. 회사에서 나도 흔들렸다. 동료들 소문. 요즘 이상해. 집중 안 됨. 복수가 나를 갉아먹음. 밤의 악몽. 지은의 얼굴. 민준의 총. 깨어나서 물음. 너 아직 인간인가? 하지만 계속했다. 민준의 마지막 클라이언트. 내가 빼듬. 내 회사 프로젝트로. 그는 알았다. 형, 그만. 전화 왔다. 이미 늦었어. 나는 말했다. 지은이 연락. 도와줘. 빚 때문. 나는 거절. 내 문제야. 이 그녀 울음. 만족. 아니, 공허. 내 내면 갈등 절정. 한쪽 복수 원함. 다른 쪽 용서 속삭임. 그만둬. 하지만 못함. 배신의 상처 너무 깊음. 민준이 자살 시도. 병원 소식. 나는 갔다. 그는 누워서 말했다. 만족해. 나는 아니. 솔직. 그는 웃음. 우리 셋 다 망했네. 그 순간 후회. 하지만 돌아갈 수 없음. 복수는 불길처럼 번짐. 지은도 무너짐. 가족 버림. 그녀 매일. 너 때문에 증오. 좋다. 느끼게. 하지만 나도 무너짐. 회사 그만둠. 우울. 의사 만남. 트라우마. 복수의 대가. 여전히 관찰. 그들 고통. 나의 연료. 8달째. 모든 게 끝났다. 민주는 해외 도피. 지은은 지방으로. 나는 혼자. 서울 아파트. 불빛 보며. 승리. 패배. 밤의 생각. 복수가 나를 구했나? 아니, 파괴했다. 하지만 후회 안 함. 그들은 대가 치름. 마지막 매일. 지은. 너도 언젠가 위협. 모름. 나는 웃음. 어쩌면 이게 정의인가?